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찾기와 참조함수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추주함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주함수는 인수가 1이면 첫 번째를, 인수가 2이면 두 번째를, 인수가 n이면 n번째까지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추주함수는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특정 번째까지 있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주 함수를 사용해서 29개까지 값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화면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2년 3월 16일, 7월 17일, 11월 19일, 7월 19일, 5월 20일, 4월 21일, 2월 22일이 어떤 요일인지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추주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요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일 번호, 즉 1, 2, 3, 4, 5, 6, 7번이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일 번호를 weekday라는 변수로 함수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강좌 앞쪽에 보시면 날짜와 시간 함수를 설명을 드릴 때 weekday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날짜에서 요일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날짜에서 요일을 추출하는 함수이고요. 기본적으로 요일은 1이 일요일이 되겠고요. 7이 토요일까지 나오는 그런 정수로 표시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위크데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위에 상단에 수식 입력표를 한번 봐주시면 B에 4포인트를 하고 난 다음에 위크데이를 썼죠. 그리고 뒤에 원래는 옵션을 붙여야 되는데 옵션이 지금 생략이 돼 있거나 1을 쓰게 되면 일요일이 1이 되고요. 토요일이 7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를 쓰게 되면 1이 월요일이 되고 7이 일요일이 된다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을 쓰면 0이 월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일요일이 되는 그런 숫자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추주 함수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weekday 부분에서 제가 뒤에 1 또는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이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뭐가 된다 7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일 번호가 나왔다. 즉 다시 말하면 6이라는 것은 무슨 요일이다 금요일이 되는 거고 3이라는 것은 화요일이 된다.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토요일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추주함수로 이제 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주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쓰시고 CHOOOSE 가른 다음에 우리가 요일 번호인 C에 4포인트를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블 따옴표로 월요일 그러니까 콤마를 꼭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콤마 쓰시고 그다음에 월요일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화요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요일 죄송합니다. 여기 일요일부터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값이 구현이 그러니까 1이 이제 예를 들어 일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요일 그다음에 월요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화요일 3이 화요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가 수요일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추주함수는. 그러니까 추주함수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n일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써주시는데 그걸 29개까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금요일, 그 다음에 다시 토요일. 그죠? 콤마 써주시고 토요일 이렇게 써주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요것이 이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5일 경우, 6일 경우, 7일 경우 이렇게 다 경우의 수로 다 나열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6이 금요일이구나. 그러니까 3월 16일은 금요일이라는 걸 우리가 축출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른 감수도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이 실제 일요일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쓰시고요. CHO 아이고 자꾸 오타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SE 가로 열고 마찬가지 C에 8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C에 8. 그 다음에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나가줘야 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그 다음에 콤마 쓰시고 월요일 아직 여러분들이 절대값과 저와 그 상대값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걸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그냥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엑셀 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굳이 저와 똑같이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것이 일요일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추주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근사치 값이 아니고 뭐 퍼센트 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료에 관련돼서 어떤 그 관리비를 계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그죠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셋 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많이 사용을 되지는 않지만 찾기와 참조 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함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가 쓴다 안 쓴다를 떠나서 될 수 있으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라 제가 약간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셋 함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옵셋 함수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범위 내에서 선택한 범위 내에서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데이터 영역을 여러분들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 함수는 기준 셀에서 지정한 행수와 열수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셀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반환하는 함수이다. 근데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한 개의 셀 값을 그냥 반환한다. 그 다음에 행의 값이 양수이면 기준 셀의 아래쪽으로, 음수이면 기준 셀의 위쪽으로 지정된 크기만큼 이동하고 있는 떨어져 있는 행을 의미를 하고, 열이 양수이면 기준 셀의 오른쪽으로 가고 음수이면 기준 셀의 왼쪽으로 기준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부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C의 11포인트라고 그랬으니까 C의 11포인트는 여러분 9예요. 근데 9에서 몇 칸, 한 칸을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9에서 아래로 한 칸, 양수니까요. 그 다음에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16이라는 값이 이렇게 축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쓰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OFF 아이고 입력이 잘 되질 않네요.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또 여기 걸려가지고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건 좀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간혹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오류 부분들이 좀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ffset 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에 찾을 값이 이 C의 11포인트니까 직접 여기서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의 11포인트라고 했으니까 C의 11포인트는 10부분이 9포인트가 되고 9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열과 그 다음에 행과 열 형태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C의 4,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열을 나타내고 있는 D의 4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16이라는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에 있는 자료를 찾아내라 이런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옵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ffset 하시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C의 11포인트를 기준하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C의 5포인트, 그 다음에 콤마 D 5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2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21이라고 값이 나오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옆으로 이제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값이 있는 21이라는 값, 즉 여기에서 움직이지 0을 줬으니까 값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죠. 그리고 0을 줬기 때문에 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으로 몇 칸, 두 칸을 이동했으니까 한 칸, 두 칸에서 21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옵셋 한번 마무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있기 때문에요. C의 11포인트를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C의 6포인트 마이너스 2 값이 되겠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D의 6, C의 6을 찍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1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칸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마이너스니까 두 칸 이동해서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한 칸이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 1이라는 값이 축출이 되는 그런 옵셋 값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ransfor라는 명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과 열을 서로 맞바꾸는 작업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붙여넣을 때 선택해서 붙여넣기 했을 때 행과 열을 서로 맞바꿀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와 비교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 함수는 셀 범위의 가로와 세로를 서로 맞바꿔서 표시하는 함수이다. 셀 범위의 첫 번째 행을 세 범위의 첫 번째 열로, 두 번째 행을 세 범위의 두 번째 열로 바꾸는 식으로 셀 범위의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를 한다. 단, 변경 전 데이터 범위의 행과 열의 개수에 대해 동일한 열과 행의 개수를 갖는 범위를 선택한 후에 배열 수식을 입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좀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에 먼저 E의 3포인트에서부터 H의 4포인트를 먼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를 항상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커서를 찍어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거기다가 는 쓰시고 trans 그쵸? trans 그 다음에 pose 가로 여시고요. 여러분 직접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B의 5포인트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3포인트에서부터 C의 6포인트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를 닫아주시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면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것을 트랜스포스 그 함수를 구현할 때는 수식 입력들을 기억을 다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이렇게 쳐주셔야 이렇게 행과 열이 서로 맞바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까다롭죠? 근데 이런 함수가 있더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 여러분 이 수식 입력줄 그 시작과 끝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괄호 문자가 이렇게 한 번씩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러분들이 transforce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범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쳐주셔야 이렇게 행과 열이 서로 맞바뀌어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법이 아니라 이런 다른 방법으로 그냥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먼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그다음 오른쪽 버튼에서 복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사를 누르면 선택 범위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컷을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무 행이나 아무 그 셀 포인트나 찍어주시면 되겠죠. 빈 셀을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 작업을 하실 때 이건 좀 화면이 좀 밑으로 내려가니까 메뉴가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다른 데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여러분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행과 열 바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도 똑같이 되죠. 자, 그러면 뭐 저처럼 transpose라는 명령의 함수를 사용해서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작업을 그냥 선택해서 붙여넣을 때 행과 열을 맞바꾸며 하셔서 작업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다 맞고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없이 저는 단순히 이런 똑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여러의 경우를 다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돌출을 시키시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강의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기와 참조 함수에 관련된 강좌를 세 강좌를 연이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번 강좌에서는 텍스트 함수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계 함수에 관련된 부분을 저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함수에 관련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